블라디미르 푸틴은 자기 선전원들에게 심하게 당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과 분석가들 모두 이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병약하고 노쇠하며 약해 보이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방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 보도실은 3월 8일 새벽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여성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의 편집되지 않은 버전을 공개했는데 그 영상에서 그는 축하 메시지의 내용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따끔거린다고 불평합니다. 그 후 거의 1분 동안 기침을 하고 죄송하지만 거의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선정아들은 갑자기 이런 게시물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크렘린 기자단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반란이며 푸틴을 약하고 노쇠해 보이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더욱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러시아인들의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신뢰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응한 러시아인들 중 오직 32%만이 중요한 국가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푸틴을 언급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70%는 푸틴만 아니면 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미 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역시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푸틴과 측근들은 우리는 계속 싸운다. 러시아 놈들이 가서 뒤지든 말든 우크라이나 따위는 알 바 아니다. 전쟁은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크렘린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상대로 한 조용한 반란과 사보타주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크렘린 대변인실은 3월 8일 밤에 편집되지 않은 영상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푸틴은 축하 인사를 2번 읽고 목이 따끔거린다고 불평합니다. 사실 이건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독재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자는 완벽해야 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하며 그야말로 철인 같은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6분 19초 분량의 영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한 다음 3분 이 지나갈 무렵에 모든 것을 다시 녹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알다시피 다시 말할게요. 목이 따끔거려 거의 기침할 뻔했어요. 그 와중에 약 30초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실제로 10번 넘게 기침을 하고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목이 따끔거리는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제가 한 번 더 말할게요. 목이 좀 잠겼어요. 목이 잠겼어요. 네, 시작하죠. 감사합니다. 저 거의 기침할 뻔했어요. 오늘 말을 많이 했어요. 가져다 줄까? 아니요. 주세요. 일합시다.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국제 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국 이 영상은 텔레그램 채널, 크렘린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4분 동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선 4분이면 누구든지 충분히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에서는 텔레그램을 차단하고 폐쇄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이유는 텔레그램이 FSB 요원들과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요. 푸틴은 모든 러시아인에게 맥스 메신저 사용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푸틴의 영상 메시지는 아직도 크렘린의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영상이 텔레그램 채널에 4분 동안 올라온 후 삭제되었고 푸틴이 기침하지 않는 편집된 버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원본 영상은 러시아 국방부 텔레그램 채널에서 리포스트되었다가 거의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올린 사람은 선전 매체 랴도브카입니다. 하지만 곧 그것도 삭제했습니다. 요컨대
이 모든 푸틴의 선전 기계가 사실상 의도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진짜 수치를 공개한 셈입니다. 이 영상은 노인이 분명히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병약해 보입니다. 그는 죄송하지만 단순히 기침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선정아들은 이 영상 유출이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일반 사람이라면 그래, 이건 완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냥 기침이 나왔고 정말로 목이 잠깐 막혔을 수도 있지. 정말로 영상을 다시 찍었고 문제없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독재자들은 완벽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민들이 독재자의 건강이나 어떤 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악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세드 군사기자들이 크렘린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즉 기자들이 러시아 독재자의 모든 영상을 수백 번씩 다시 확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로 푸틴이 기침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즉, 이는 사보타주나 반란에 가까우며 지도자가 약하고 아프고 지지율이 낮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정말로 사보타주나 반란 행위라고 가정한다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알려진 비에 따르면 부치옴의 공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뢰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단 32%만이 중요한 국가 과제를 맡길 수 있는 인물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언급했습니다. 이 수치의 최고치는 2024년 3월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는 50%의 러시아인들이 중요한 국가 과제는 오직 블라디미르 푸틴만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신뢰 수준은 약 1.5배 감소했습니다. 한편 응답자들에게 목록에 있는 각 정치인에 대한 신뢰 수준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안한 비공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러시아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을 신뢰하는 응답자는 77.5%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신뢰한다와 대체로 신뢰한다라는 응답을 합한 비율입니다. 2025년 12월 말에는 이 수치가 81%였습니다. 신뢰도 순위에서 그 다음은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이자 러시아의 대표적인 주정뱅이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공산당 KPRF, 지도자 즈유가노프, 정의로운 러시아 대표 세르게이 미로노프, 자유민주당 LDPR, 대표 슬루츠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대표 알렉세이 네차예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감소가 러시아어 위키피디아 조회수 통계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설문조사에서 겁먹은 러시아인들은 물론이죠. 우리는 푸틴을 신뢰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위키피디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즉, 푸틴에 대한 정보를 검색조차 하지 않게 된 겁니다. 2025년 결과에 따르면 푸틴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마약 중독자이자 래퍼인 파샤 테크니크보다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푸틴의 페이지 조회수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부찌옴이 주장하듯이 2025년 여름에는 여러 내부 요인들이 대중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대규모 인터넷 차단, 우크라이나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 등이 정부 지지율 하락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학적 조사들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4%로 줄었습니다. 이는 최저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시작 이후로 말입니다. 동시에 협상을 지지하는 러시아인들의 비율은 최고치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힌 러시아인은 67%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평화협상 지지자는 여성, 25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 시민, 그리고 시골 거주자들 사이에서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가장 먼저 러시아의 반역들이 우크라이나로 죽으러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뉴스를 지켜보는 러시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6년 2월에는 그런 사람들이 44%였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장기화된 전쟁과 그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연방 시민의 64%가 2025년을 국가에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푸틴 정권의 고위층은 자기 국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슨 러시아인들이냐, 저런 야만인들이 누구냐,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을 올릴까요? 올릴 겁니다. 푸틴의 고위층은 모두 전쟁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전쟁을 계속할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의 반역 같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10명이나 100명의 러시아 반역이 죽는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정말 신경도 안 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정아들은 이 게시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수치스러운 영상이 도발이고 심지어는 방해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